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7, 8일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장하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사진을 좀 소개 못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 일부는요. CSIS, 중국이 비핵화 도울이란 생각은 순진, 해럴드 경제 2022년 12월 6일자인데요. 존 햄리 소장이 확장 억지력으로 중국 압박 가능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뭐 제목에서 보듯이 그 얘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별 볼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핵을 억지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한미일 간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발언한 내용은 최정현 SK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선친인 최정현 이름으로 된 학술원이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알로그라는 포럼에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렸네요. 이거 국내에서 열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미 일본 대사 그 다음에 중국 대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좀 일부 초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장도 초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정원 2, 3부 간부 100여 명 대기 발령, 문정부 인사 다수 물갈이 된 듯 이렇게 해서 뉴델리 손혜정 기자가 또 2022년 12월 6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대공,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간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용태론, 민주당 분당설, 몸집 키우는 임종석, 신발끝 매는 이낙연,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제 생각엔 뜬금없이 임종석이 뭐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친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다고 그러네요. 정치 행보를 다시 좀 해볼까 하는 모양입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했었죠. 문 대통령 밑에서 2019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제 또 번복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 정부가 곧 발표할 국방백서 초안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적으로 명시했다고 보도되었다. 실제로 적으로 기술된 경우 6년 만입니다. 한국 국방백서에서는 과거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중어 중문학과를 전공한 어떤 자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좀 알고 좀 있는데 낭만적 해벼 좌파로 그냥 제가 그냥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술 좌중에서 자기가 한결의 최대 주주라고 술 주사를 좀 했는데 한결에는 많은 이 주주들이 모아져 가지고 만든 신문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과거를 잊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체게바라를 존중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주적에 저는 중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젊었을 때 약간 좌파 쪽으로 독재 정권 밑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성향이 이 좌편향적인 성향이 젊었을 때 일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할 겁니다. 제 세대가.
그런데 이제 이 좌편향적이고 우편향적이고 저는 가능하면은 이 가운데 그 생존 편향, 트루스 오브 타임즈도 그 생존 우선주의로 제가 그 천명을 해서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편향 친구들이 스스로 왼쪽으로 멀리 가놓고는 변하지 않는 생존 편향한테 우편향이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관념은 그 선친께서 공산주의가 싫어 만주에서 일제시대 때 가서 나름 살다가 이 중국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승리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1948년인가 이북을 거쳐서 남한 이 선대의 뜻을 저는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편향이 된 게 아니다 이게 지들이 왼쪽으로 넘어가 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5대 반도체 회사에 삼성전자가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만 TSMC가 1위고 엔디비아가 2위고 4위가 ASML 홀딩스인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회사에서 슈퍼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한테 우리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팔아야 돼라고 지금 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덜란드도 반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브로드컴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반도체 5위로 올라서 있네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중국 유권자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한번 또 다뤘는데 결국은 AP 김동영 기자지만은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 국적의 AP 통신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지방자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12만 7,600명 중 거의 10만 명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중대한 대중적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말하자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스페이스 X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스타쉴드와 함께 완전 방위 계약 업체로 전환했다. 테크크런치 데빈 콜드웨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이제는 미국의 방위 산업이다. 뭐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성 통신으로 전 세계를 아마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40년 만에 최대 헬기 수상. 이 사진이 멋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40년 만에 이 전투용 헬기가 이 포트워스 벨 텍스트론이라는 이 헬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브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이 쌍날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아마 미래 영화 같은 데서 좀 나왔을 법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향후 헬리콥터를 이용한 전투에 이 미군의 전략 무기로 써질 것 같습니다. 한국 국방위원회 소속 9명이 5.6일 요코타와 요코스카의 주일 미군 기지를 시찰했다. 뭐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전쟁이라고 표현한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유엔군 이 후방 사령부가 있어서 일본판 뉴스니까 이제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본 국내 7개 주인 미군 시설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아군은 여기서 일본군을 얘기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뉴스들은 유사시에 미일 군사 작전에 같이 투입을 해서 공격까지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것까지 현재로서는 뭐 북한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안보에 대한 위협에 비유 원칙 세울 강경 발언이 잇따른 노동계 노정을
대결 관계와 생각하는 윤 대통령 사회 갈등을 더 악화하고 싶고 있다. 뭐 일본판 뉴스다 보니까 좀 오순이 조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김미나, 박태우, 조은희 3명의 기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했는데, 역시 한결에 화물연대 파업을 필자가 먼저 저 군대로 비유하면 병참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정의를 저는 내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생산 영업 중간에 물류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저는 젊어서부터 주장을 해왔고, 물류가 제3의 이익원이라는 것을 쭉 그 의견을 그 조직생활 할 때부터 펼쳐왔던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겨레 기자들은 아마 전혀 착상조차 못할 거예요. 네. 오히려 요즘 윤 대통령이 이 지지도가 올라갔죠. 화물연대에 그 법적으로 말하자면 강하게 대응하는 그것이 말이죠. 여기부터 이제 사진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K2 목 빠지게 기다린 폴란드,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인데, 폴란드 말하자면 해안 도시로 우리나라 이 현대 로템에 K2 전차 초도 물량이 하역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진해 에 있는 구해군기지 뭐 박람회 K2 전차가 전시된 사진을 좀 찍은 내용입니다. 이런 탱크가 수출이 됐다는 얘기죠. 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랜스퍼시픽 다이알로그 근데 하루 늦게 헤럴드 경제에서는 한일 인류 공동과제 위에 해결 위에 지혜 모아야 한일 간에 이런 얘기도 최태원 회장이 이 포럼에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연구소장은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여기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렸대는데 조셉 윤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협약 특임대사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뭐 이런 식으로 참석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대만 TSMC 투자 미국 사상 최대급 5.5조엔 공장을 환영 바이든 대통령. TSMC가 이 미국 조지아주에 이 투자 계획을 더 증액시키고 계속 말하자면 미국의 생산 공장을 좀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뭐 땡큐 TSMC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장이 안 되는 바람에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자관 어쨌든 이 1위가 세계 반도체 생산 업체 1위가 TSMC죠. 한국 뒤지지 않게 열심히 뒤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무장 쿠데타 모의 세력이 체포됐다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귀족 후손도 있고 현역 군인도 있었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의 입력인데 이 사람이 이 극우단체 수장으로 나중에 말하자면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 BBC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세력이 옛날 1차 대전 때까지 유행했던 제국 시민운동 주의자리라고 그러네요. 제국 시민이라는 게 옛날에 독일 제국의 향수를 하면서 극우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네요. 이게 지난 4월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여 독일 보건부 장관을 납치하려다가 체포된 또 극우단체가 있는데 베린트 패트리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체포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 결과 이 쿠데타 모의 세력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해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독일도 상당히 이런 특이한 점이 있네요.
더 힐 엘렌 미첼이라는 기자가 그 푸시백이라는 이름 하에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된다는 것을 그 어떤 포럼들이 쭉 이라서 미국의 그 어떤 변화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그 어떤 모임들이 있다. 이거를 보고서 지금 미국이 뭘 하려는 거냐 하는 거를 좀 읽어봐라 라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많은 포럼들이 개최되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 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중국의 여기 그 중국 군사력 보고서도 있고 중국 국방비 지출 실태 토론회도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 뭐 이런데 대해서도 현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열심히 그 토론을 하는 이런 그 연구소들이 그 많아가지고 어떤 미국의 여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지금 딜레마가 그거죠.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불안정한 위상을 감안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한다. 참 그러면은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도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이게 조폭 깡패 논리하고 뭐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지들은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우리는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된통 당하겠죠. 미국한테. 일본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미국은 해도 되는데 니들은 안 돼. 이게 아마 미국 그 페르난토 산초의 아마 그 마음가짐일 것 같습니다. 네. 비판할 건 또 비판해야죠. 이 대목에서는 이제 사진이 저장이 돼서 다행입니다.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사진들. 그래서 고립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인사이더 켈리 맥로플린, KT 베일빅이라는 두 기자가 여러 해 동안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인민들의 삶을 또 소개하는 그런 뉴스가 사진이 꽤 많은데 일부만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고급 포통강 백화점의 매니저 송운표 씨라는데 2017년에 찍은 건데 역시 그 화장을 좀 예쁘게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10월 24일 북한 평양 외곽의 칠곡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아줌마인데 이렇게 그 외국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힐 때는 조금 좀 꾸며서 찍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화장 안 한 얼굴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그러니까 크게 화장은 안 한 얼굴 같기는 합니다. 왼쪽 여자분은 좀 화장을 눈 화장도 했고 눈썹 화장도 크게 했네요. 저건 남남북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어찌 보면은 이 아줌마도 젊었을 때 좀 이뻤을 것 같아요. 이쁜 할머니만 좀 골라서 찍은 건지.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약 37%가 지금 농업에 종사한다고 돼 있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땅을 경작한다. 왜 자동화를 해놓으면은 일자리가 없어져서 일부러라도 지금 옛날 우리 그 소를 끌고서 밭을 가는 그런 모양이 찍힌 모양새입니다. 앞에서 이제 소 두 마리를 끌고 뒤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네요. 참 오랜 전통적인 방법을 2017년 7월 20일 평양 인근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진이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2017년 1월 10일 북한 평양 326 전선공장 전선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사진이 찍힌 거고 북한은 광물, 금속, 총기, 섬유, 농산물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주요 교육 상대국인 중국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북한이 일제시대 때부터 비철금속 그 재련소들을 그 일본이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들어주고 기술자들도 뭐 남한보다도 기술 수준이 높았고 이런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6.25 때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공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무슨 호텔 이 프론트 같죠? 그거를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날 북경 아니 평양 호텔에서 찍힌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섬유공장인데 이 섬유공장 일하는 여성 노동자도 이건 2014년 7월 30일인데 아무래도 약간 화장을 한 것 같죠, 그죠? 외국 기자한테 찍힐 때, 야, 그냥 매는 얼굴 하지 말고 좀 이쁘게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신발 공장인데 류원 제화 공장에서 김경희는 존경받는 지도자 김정은이 전 세계의 신발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들의 본보기를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받는 지도자, 야, 그 김씨왕조가 대단하네요. 2019년 2월 1일이니까 뭐 몇 년 안 됐어요. 스포츠화 전문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마무리 공정 같지는 않고 중간 공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섬유 공장의 실 뽑는 기계 같은데 숙평양 직물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누에를 선별하고 강홍의 비단실을 생산한 비단 공장이군요. 2017년 1월 16일 날 찍힌 겁니다. 평양에 있는 평양 석이나 숙이나 이게 같은 건데 이제 번역돼 이렇게 돼 여기 같은 공장인 것 같아요. 이 여성 노동자는 뭐 그렇게 화장한 얼굴 같진 않죠. 섬유 공장은 매년 200톤의 비단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어떻게 김종석 재분소라고 돼 있는데 견직물, 비단 이런 생산 공장이니까 요게 이제 2017년에 찍힌 사진이네요. 요건 이제 비료 공장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횟수는 좀 안 나와 있네요. 8월 10일 금요일 한경남도 제2의 도시인 함흥의 비료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남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북한에도 이제 이 철강 제철소가 있는 거죠. 2017년 1월 7일 북한 남포 천리마 철강단지 아궁이에서 그러니까 아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용광로인가요? 뭐 그런 거 같죠? 네. 선전문구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중공업이 발달했죠. 지하자원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하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려고 북한에 많은 공장들을 졌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도 이제 천리마 철강단지 2017년 이것도 찍힌 거네요. 일하는 모습. 그 다음에 2016년 6월 23일 북한 강원도의 논에서 남녀가 함께 일한다. 이 지방의 수도인 원산은 여름 휴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원산이 또 참 경치가 좋은 그런 휴양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북한은 이게 남녀 공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잡초 뽑기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죠, 그죠? 네, 이미 모내기는 끝내놓고 6월 달이니까 잡초를 좀 뽑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펜타곤 문건 입수,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통일교회 돈 4,500억 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원이 넘는 한 5조 원 돈 되겠네요. 어마무시한 돈이 이게 이 미국 문건으로 온라인 문예 춘추에서 입수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했었는데 어려운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이게 통일교에 돈이 들어갔다는 게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 홍콩에서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12월 9일 날 발매 예정인 문예춘추 1호롬이 12월 8일 공개의 문예춘추 전자판에서 통일교의 돈이 북한의 군사개발에 기여한 의혹들을 10페이지에 걸쳐서 리포트하고 있답니다.
또 그 통일교회가 이 북한의 로켓 3인방 한 명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동차 메이커 평화자동차 전직 최고 책임자는 대북 자금 제공 루트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일교회가 관여가 됐다. 그러니까 아베 그 암살의 그 사람이 자기 그 부모가 통일교회에 너무 그 빠져가지고 그 아베가 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교회가 옛날에 이 세계 통일, 평화 통일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니까 뭐 북한에도 돈 좀 쓰고 또 옛날 또 만났었죠. 그 김일성하고 그다음에 그 문선명 씨하고 저건 돈이 있는 뭔가 세력인데 그 한국을 떠나서 일본의 근거지를 일부 만들고 일본에서 만든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세계 뭐 가정연합, 뭐 세계통일 평화, 그 가정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게 터져 나오면은 통일교회에 대한 좀 뭔가 정치적인 그 압박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